위자료가 또 있다면서요, 직원들. 정신적 피해 보상 해야죠. 그럼 보통 얼마씩 나옵니까? 1인당 뭐 10억 한다면서요? 네, 1인당 다 10억씩이야. 이번만큼은 국민들이 복수하는 거 눈 감아줄게요. 찬성. 실컷 복수하세요. 검사가 구형하면 검사님 좀 장난하세요? 체포된 친구들 관심 주세요. 제 친구도 체포되었어요라는 제목의 게시물. 서울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친구를 뒀다는 한 누리꾼이 국민의힘 지지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변호를 요청한다며 올린 글입니다. 작성자는 이제 출근 못하면 회사 잘리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두는 게 말이 되냐며 강력범죄자들도 어지간하면 구속하지 않는데 그냥 딸려 들어갔을 뿐인데 이렇게 구속하는 건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립니다. 자, 출근 못해 회사 잘릴 위기. 법원 폭동 가담자 친구의 호소. 야, 진짜 그놈이 그놈이고 금묵자극이기에 네. 저거를 DC 인사이드에 올립니다. 똑같은 놈들인 거예요. 네. 내 친구가 지금 잡혀가지고 네. 출근을 못해서 잘릴 위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를 네. DC 인사이드에 올리면 거기서 댓글 다는 놈들이 널 도와주겠니? 내가 회사 사장이라도요. 네네. 내가 설령 보수를 지지한다. 네네네네. 법원을 저렇게 망가뜨린 애를 아니 회사에 남겨두면은 전자 문서를 올릴 거 아니야. 뭐 오늘 출석 못한 사유 이런 거, 결근 사유 해가지고 폭동 이렇게 적혀주면 폭동으로 인한 검거. 아무리 윤석열을 지지하더라도요. 얘가 나랑 틀어지면 우리 회사에서 저렇게 개알이 크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럼요. 누가 이거를 쓰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그 인터넷 임실 조세 어떤 현실. 맞습니다. 인생은 실전이야 존만아. 저 변호사 선임해야 되나요? 저 출근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경찰관한테 가서 말하지 그랬니? 저 오늘 출근해야 된다고. 그래 말을 하지 그랬어. 1대1로 대화할 시간 있었을 텐데. 이 글의 제목이 그겁니다. 뭡니까? 제발 관심 좀 주세요. 제 친구가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관심 좀 주세요. 해당 게시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냉소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결근 사유가 폭동일 수 있냐? 징역이 몇 년 이상 나올 텐데 회사 잘리는 게 문제냐거나 인생은 실전인데 법을 우습게 하니 이렇게 된 것이라는 댓글이 이어지는 등 동정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해당 게시물이 공유된 SNS 등에선 본인 회사는 걱정되고 법원 직원들 직장은 상관없다는 거냐, 딸려 들어갔다니 누구 등에 업혀갔냐, 감옥도 딸려 들어가게 생겼다는 등 싸늘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경찰에 체포된 이들은 경찰과 검찰의 엄정 강경 수사 기조에 따라 차례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자신들이 침입했던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까지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대법원도 서울 서부지법의 피해 규모를 6억 원에서 7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에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에 체포된 9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20대와 30대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향후 법원에 넘겨지면 징역형은 물론 금전적 배상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얘들이 징역을 몇 년 사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다 구상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손해 비용을 배상을 해야 될 텐데 보니까 지금 법원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기물파손만 6억에서 7억 이건 일단 처음 나온 거고 여기서 또 이제 이것도 부서졌네 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파손 금액이 있을 거고 위자료가 또 있다면서요, 직원들. 정신적 피해 보상 해야죠. 그럼 보통 얼마씩 나옵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깨진 것만 한 6억, 6, 7억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저거 다 하면 10억은 무조건 넘을 거거든. 추가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구속 기소되는 사람이 한 120명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 중에 뭐 두목금 몇 명을 선벌해가지고 저기 가자고 한 사람들한테 물리자 이렇게 안 하거든. 그 120명한테 전체한테 그냥 N분의 1. N분의 1도 아니야. 그렇게 쏘면은 그게 공동 불법행위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법도리들의 민사상 용어로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 그래요. 부진정 연대 책임. 이거 노동자한테 가하던 그거. 그때 그거. 들었었어요 그때. 쌤통이다. 그거. 전부 다 1인당 뭐 10억 한다면서요? 1인당 다 10억씩이야. 그러니까 이제 봉급 압류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쌍용자동차 그때 이제 파업 투쟁할 적에 그걸로 고통 줬죠. 그걸로 힘들게 했잖아요. 요거 훨씬 심하게 당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쌍용자동차들은 노동자가 그래도 노동 3권의 일환인 파업 투쟁을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건데 예. 여기는 지금 멀쩡하게 지금 정상적으로 법조차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 가지고 다 때려 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이건 위자료 같은 것도 많이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 과실상계라 하거든. 손해배상을 할 때는 상대도 너는 잘못한 거 없냐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깎아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깎일 게 없는 거죠. 일방적으로 가서 부신 거니까. 네. 그럼 직원이 그때 한 50명 있었다고 치면 들려오는 건 한 2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럼 1인당 한 미니멈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는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0만 원씩은 다 청구하시겠지. 미니멈 잡아줄게. 미니멈. 니들 안 관심하라고. 그럼 20명이면 2억이야. 2억에다가 이제 10억 정도, 12억 정도를 1인당 12억씩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군가 나와가지고 저는 돈이 많으니 제가 12억을 냈죠. 이러면 끝나는 건데 안 내면 계속 그걸 안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필 왜 법원 가가지고 그러냐고. 나중에 법원이 정한다고 그 액수를. 그 법원 맘이야. 아이고. 예. 90년대 네. 강도가 판사 집에 들어갔어. 들어가 보니까 제가 잘못 들어가 판사 집인 거야. 그래가지고 의사봉 한번 맞아야겠네요. 가서 막 묶어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야, 내가 판사인데 이러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짜끄만 거 하나 들고 나왔어 그냥. 그냥 나온 거 하니까. 그랬는데 가서 이제 묻고 어쩌고 하면서 판사를 좀 때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칼로 위협하고. 징역 5년 나올 때 걔 15년 나왔잖아. 검사가 구형하면 검사님 좀 장난하세요? 이번만큼은 국민들이 복수하는 거 눈 감아줄게요. 찬성. 실컷 복수하세요. 검찰, 경찰은 어차피 우리 편이다. 예.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인 국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네. 그다음에 뭐 전광훈이네 윤상현이네 뭐 큰소리 뻥뻥 치는 걸로 봐서는 저 사람들이 괜히 저러겠냐. 하물며 윤석열이가 법원은 저 믿을 수가 없는 데라고 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지들이끼리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냐. 우리가 영웅이야 영웅 막 이러면 다니잖아. 근데 이제 국힘놈들 한 얘기 보십시오. 경찰이 니들이 다 이렇게 부추겨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니들이 과잉, 그건 며칠 전의 얘기거든. 뭐 카메라 삼각대로 걷어찼다고 법원을 때려부셨는데 그게 경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권성동 비롯해가지고 말이죠.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66명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 유튜버도 3명 껴있다고 하고요. 90여 명 중에 66명을 구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뭐 5명에 대해서는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 그러면 조금 이따 나오는 모양이죠. 5명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그럼 70명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나머지 20명도 철저하게 실온 확보해놓고 저는 휴대폰 같은 거 다 압수해가지고요. 포렌식 다 해서 누구하고 연락을 주고받아요. 당연하죠. 지금 저기 66명이 끝이 아니고 5명이 지금 먼저 청구된 사람이 먼저 실질심사 받는 거고 차례차례 다 갈 거고. 아 저기 66명 중에 5명이요? 네. 먼저 간 거고. 그다음에 저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왜 이제 기지국에서 현장 휴대전화 발신 내역을 지금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 일단 다 추린 다음에 그다음에 그 현장 주변에 CCTV들이 또 많거든. 와. 그걸로 이제 다 확인하고. 그럼 거기서 전화 발신 내역 있는 애들은 안 잡혔어도 카메라 안 나왔어도 너 법원 나와봐. 경찰 나와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어떻게 현장에만 있어도요? 현장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은 일단 다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움직이는 동선을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법원 쪽으로 가까이 가나 아니면 법원에서 멀어지나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집에 갈 때 택시도 타고 뭐 전차도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다 확인을 한다고 CCTV로. 거주지만 알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저기 난동 부리는 저 장면에 있는 영상이 있고 그다음에 CCTV가 있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국과수에서 여기서 이거 하는 게 얘다. 이걸 이렇게 매칭해주는 식별 시스템이 또 있다는 거야. 시스템이 또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줄줄이 계속 체포되고 계속 구속될 거예요. 저게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면 내란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란은 그 형벌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럼요. 그러면 그들이 포렌식 통해 가지고 그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문자 통화 내역 이런 것들 조합해 가지고 이 무리는 같이 움직이는 이 정황이 있네. 이런 게 나오면은 누구하고 연결이 그 중심 인물이 있는가. 그거 찾아갖고 이놈 불러다가 너 뭐냐 정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 사람의 지시를 받습니다. 요거 되면 이제 실체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실질적으로 저 현장에 보면은 이렇게 손짓하면서 절로 가라고 그러고 뭐 7층에 누가 있다고 이게 다 있더만.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이 사람들이 뭔가 체계적으로 조직을 짜서 움직이기로 준비를 했다 그러면 이제 내란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가담하는 영상을 송출했던 극우 유튜버들이 폭동은 뻥, 기자
자작극. 이게 저기 폭도들하고 저 구구들한테는 그냥 기정사실로 믿어지고 있는데 보세요. 저기 JTBC 뉴스에 나온 저놈이 저거 소화기를 들고서 문 닫부시고 깨려고 하고 근데 요령도 없더만 그걸 못 깨요 그렇게. 그래서 요만한 저기 자동문 버튼 그거 의미 없는 거 깨더라고. 걔가 오른쪽에 있는 JTBC 기자다. 그래서 폭동을 주도한 건 JTBC 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헤어스타일 어떻게 맞춰봤군요. 네, 여지없이 일대 티를 내죠. 본인이 취재하노 이렇게 하죠. 네. 자 보면은 그래서 오늘 JTBC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네. JTBC는 일단 허위 지목된 기자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원색적 비난을 한 것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지 JTBC는 간결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가짜 뉴스에서 그 기자 뭐 실명이 막 다 나와요. 그러니까요. JTBC도 다 아니야. 그리고 그 들어가가지고 체증한 그 팀원에 대해서 그 사람은 니들이 얘기하는 기자도 아니고 뉴스룸 팀원 중에 하나야.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니들이 지목하는 사람은 아까 저 기자는 명확하게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위치 추적해보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알리바이. 그래서 오히려 JTBC에서는 오케이 다 조사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우리가 찍은 거 싹 다 보냈다. 다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들의 모습. 좋아요. 야, 이게 이제 범죄자들이죠, 범죄자들. 자, 흔히 말하는 이제 현행범들입니다. 현장에 경찰서에 끌려가서 글을 쓴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저 체포당했는데 국힘 변호사 선임 가능할까요? 아까 경찰에게 잡혀서 영등 보러 왔습니다. 들어보니 국힘 쪽에서 무료 선임을 해주신다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국힘에서 선임해준 변호사가 아니고요. 네. 국선 변호사가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힘은 대신에 국선.